아니에요? 아니 아들 말고 조카. 8만 10만 원. 너희가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받을 수도 있어. 뭐 나한테? 나한테 추석 용돈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쌤 추석 때 뭘 해요? 어? 추석 때도 저예요? 아니 저랑 원래 차례 지내잖아. 슈트 하고 가야지. 선배 저를 왜 해? 너 차례를 지내지. 쌤이 저희 집은 하는데 귀여워. 선생님 추석 때 와야 돼요. 추석 때 외워. 맞아요. 금요일에 넌 와? 난 안 올래. 3일째 쉬어요. 금요일 안 와요? 넌 와? 난 안 올래. 금요일에 안 와요? 개꿀인데? 아니 그러니까 올라면 오라고 난 안 올 거니까 몇 번 말해. 그거 말씀은 좀 알아들어라. 금요일에 한글날이에요? 그건 네가 어, 네. 봐. 밝은 날인데 아니 빨간 날 보면 나와 있잖아. 밝은 날인데 짜증나. 수목금 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오고 수목금토일 쉬잖아요. 토요일도 빨간 날. 토요일은 원래 쉬잖아. 왜 그러는 거야? 아휴. 내가 고2를 하는지 초2를 하는지 그냥 지금 아니 그냥 저기 뭐야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하고요. 그리고 그 수목금토일 쉰다고. 됐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 이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을 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니네가 시험이 19일인가 그때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 맞죠? 그래서 그 일정을 잠깐 말할게요. 잠깐 보면 자 오늘 수업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수업이 있죠. 28일 날. 그리고 시험이 요때예요. 19일입니다. 19일. 요때인데 그러면은 이제 진도를 원래 2주 전에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지문 수가 한 12지문 정도 남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시험 범위가. 그래서 오늘 진도를 좀 마저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날 진도 나가고 요날 5일까지 나가면은 끝. 그래서 이제 5일날 그러니까 너네는 오히려 예상보다 좀 진도가 일찍 끝나는 거죠. 고1 애들은 아마 오히려 이때 끝날 것 같아요. 고1 애들은 고1 애들이 시험 범위가 더 많아서 아무튼간 여러분은 이때쯤 아마 끝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요 여러분이 추석 때 팽팽 놀지 않도록 제가 선물을 왕창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몇 개 더 해요? 어? 오늘 몇 개 정도 더 해요? 그건 뭐 그냥 보고 오늘 한 2개 정도 더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은데 2개 지문 정도. 그러면은 이제 10지문 남거든요. 그럼 이제 여유 있죠.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 더 남은 거. 네, 한 세트 더 있어요. 이게 35번까지입니다. 35번. 그래서 36에서 41번까지 하면은 이제 끝이에요. 이제 제가 니네가 이번에 그 이거 수능 지문이 총 18지문이거든. 그러니까 6개씩 지금 끊어서 나눠주고 있는 거야. 일부러. 됐냐? 자, 보자. 30번. 아무튼간 용돈은 그럼 안 주는 걸로. 알았어요. 서준이의 의견을 받들어서. 쌤이 용돈 준대. 아니 근데 조금 고민되는 게 걔가 그 저기 예비 고1이야. 예비 고1. 아니 그런 거 예비 구일이면 줘야 돼요. 근데 저 추석 때 모였는데 못 받았어요. 저는 부딪히면 받아. 그치 돈을 왜 줘 갑자기 그치? 추석 때 뭐라고 돌려? 그래.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걸 며칠 만에 만나고 우리 동네에 살아. 설날에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고 안 해. 아니지. 니는 그건 그런 거 더 없어야 받아야 되잖아. 자 쓸데없는 소리 이제 그만하고 자 봅시다. 자 펴봐 30번. 안 주는 사람이 아니야. 자 이제 그만. 자 주제부터 보자.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고갈시키는 잘못된 선택의 오류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글에 대한 내용은요 선택의 오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택의 오류. 근데 선택의 오류가 두 종류가 나와. 그거를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양자택일 이거 고를래 이거 고를래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선택의 오류가 되는 건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양자택일 선택 오류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오류 이게 바로 양자택일 선택의 오류야.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처음에 보면 일반적 선택 오류가 있어요. 일반적 선택 오류는 뭐냐? 많은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때 다른 타당한 대안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오류. 이거를 일반적 선택 오류라고 한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니네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내용 바로 들어갑시다.
Suppose 가정해보자.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다고. That Paula suffers from unsavory phobia. 자, 이 파울라가 극심한 공포증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됐어요? 이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If we reason이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추론한다면 대절을 파울라가 is afraid of인데 뭐뭐를 두려워하는 거죠. either 나와 있으니까 얘나 얘를 두려워하는 거죠. 뱀이나 거미 둘 중 하나를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추론한다면 추론하는 거야. 사실이 아니에요. 추론한다면 and then 그리고 나서 establish 뭔가를 확정짓는다면 규명한다면요. 대절이야를 그녀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규명을 한다면 we will conclude 우리는 결론을 내릴 거랍니다. 대절이야라고 파울라가 스파이더를 두려워한다고요.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봐봐 얘들아. 파울라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있는데 얘가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정해보자고 했어. 근데 이 공포증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추론을 하는 거야. 야, 뭐 얘 공포증이 있지? 그치? 공포증이 있는데 그럼 얘가 뭐가 있을까? 거미 공포증이 있을까? 뱀 공포증이 있을까? 막 그냥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내가 전에 봤는데 걔 뱀은 안 무서워해. 아 그래? 그럼 거미 무서워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뭐야 이게? 아니 얘가 고소공포증이 있는지 귀신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른 선택사항들도 있잖아. 근데 지들 멋대로 정해놓고 아 이거 안 무서워해? 그럼 이거 무서워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이게 뭐야? 양자택일 선택의 오류라는 거야. 알았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네한테. 선생님 공포증이 있어. 이 비슷한 예시야. 선생님이 어떤 공포증이 있냐면 고소공포증이 있어.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제 너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 선생님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니까 예를 들어 귀신은 안 무서워하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오케이? 그러니까 양자택일의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다음 내용 먹어요. However, 그러나 our conclusion, 우리의 결론은 여기서의 결론은 뭐야? 파울라는 거미를 무서워한다 라고 내리는 이 결론은요 is reasonable, 타당하대요. 언제 타당하냐 근데? Only if, 오로지 뭐 할 때만 파울라의 공포심이 정말 진정으로 뭔가 관련이 있을 때만요. 뱀과 스파이더, 거미에만 관련이 있을 때 이때만 타당하겠지. 됐어?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파울라야 너 혹시 공포증 있어? 나 있어. 그럼 혹시 거미 공포증이나 뱀 공포증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어? 맞아. 너 근데 그때 뱀 안 무서워한던데? 맞아. 그럼 넌 거미 공포증이 있네. 이렇게 나오면은 타당하다는 거지. 이건 타당한 건데 아까처럼 어떤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은 영역에서 지들 멋대로 임의로 정하고 이거 안 무서워하니까 이거 무서워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어렵지 않지? 다음 내용 봐봐. If we know, 우리가 만약 알고 있으면요. Only that Paula has a phobia. 자, 이 파울라가 공포증을 그냥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어떤 공포증인지 몰라. 종류는 모르고 그냥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the fact that she is not afraid of snakes, 그녀가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is entirely consistent. 완전히 양립한답니다. 자, 뭐랑 양립하냐? With her being afraid of heights, water, thus were the number 13. 그녀가 높은 곳, 물, 개, 숫자 13 이런 거를 두려워하는 것과 양립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또 국어가 약한 친구들을 위해 이 consistent, 양립하는 의 의미를 알려줄게요. 양립한다는 거는 양쪽으로 성립한다는 거야. 얘가 맞고 얘도 맞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즉, 잘 봐요. 파워가 그냥 공포증만 있대요.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얘가 뱀은 안 무서워한다 했어. 그럼 일단 뱀 공포증이 없다는 건 확실한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얘는 어떤 공포증이 있을 수 있어? 높은 곳, 물, 개, 13에 대한 공포증을 가질 수도 있잖아. 모르지. 얘한테 물어보기 전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면 얘가 뱀 공포증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엔 뭐다? 저런 것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는 거지. 얘를 안 무서워하니까 얘를 무서워한다. 이게 양립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뱀을 안 무서워하니까 딴 애들을 무서워할 수 있구나. 이 사실과 양립해야겠지. 이해돼? 오케이야? 이해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내용 갈게. 여기까지가 양자택일의 오류고요. 그 다음 일반적 선택 오류로 가볼게.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 자, 여기 내가 시점 전환 써놨잖아, 얘들아. 시점 전환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항상 그래, 순서나 삽입 이런 거 고려해라. 자, 더 일반적으로 when we are presented, 우리가 제시받았을 때 with a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자, 일련의 대안적 설명을 제시받았을 때예요. 어떤 설명이냐? For some phenomenon. 어떤 이제 현상에 대해서죠. 그리고 are then persuaded. 여기서의 persuaded는 sure라고 생각해라. 그냥.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대절 이하라고. All but one of those explanations. 여기서 but은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except다. except. 자, 그런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게 불만족스럽다면 그러면 우리는 should pause to reflect. 이 pause는 stop이잖아. 그럼 stop to는 뭐야? 뭐뭐 하려고 멈추는 거지. 그럼 우리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 자, 뭔 말인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잘 봐.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를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 이 현상이라고 하니까 좀 되게 범위가 커 보이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논쟁거리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 논쟁거리. 어떤 논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봐.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어. 설명. 이 어떤 현상에 대한 대안적 설명, 일련의 대안적 설명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설명이 한 개가 아니란 소리일 거 아니야. 설명 1, 설명 2, 설명 3, 설명 4, 설명 5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왜 얘가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에 대한 의문에 대한 그 답이 한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랬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대절 이하라고 확신이 든다면이에요. 대절 이하가 뭔데? 1, 2, 3, 4, 5를 쭉 봤더니 1번이 맞아. 1번이 확실해. 1번. 그러니까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얘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얘가 이 현상에 대한 답변이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케이? 니네 객관식 문제 풀 때랑 똑같아. 니네 학교 시험 볼 때 쭉 봤더니 1번 정답이네?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잠깐 멈춘 다음에 2, 3, 4, 5도 확인해 보라고. 됐어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보시면 좀만 올려요. 자, 뭐 하기 전에 했냐면요. before conceding, 대절 이해하기 전에. 대절 여기까지입니다. concede는 인정하다예요. 자, 뭘 인정하기 전이냐면 대절 이하들. The remaining explanation, 남아있는 설명이 is the correct one. 그러니까 올바른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전에. 여기서 남아있는 설명이 뭐야? 이거야, 이거. 이게 맞아라고 인정하기 전에 고려해보라는 거야. 뭐인지 아닌지를. 다른 그런 좀 뭔가 타당해 보이는 선택 사항들 얘네들이 being ignored 무시되고 있거나 아니면 overlooked 간과되고 있거나 이러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얘도 맞는 말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무조건 얘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제문 나온대요. The fallacy of false choice.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 misleads, 잘못 이끕니다. 왼절할 때 대절로. 잘 봐요. 왼절, 대절이 따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 같은 게 어법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 대절은 mislead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됐어요? 여기에 또 이거 속아갖고 콤마 나왔네? 콤마 위치 써야지 관계대명사 이딴 거 하지 말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that은요 접속사 대시에요. 접속사 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mislead에 대한 목적어 역할하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알겠지? 다시 한번. 자, 뭐 할 때 네모괄호로 잘못 이끄냐면 우리가 불충분하게 be attentive to 하면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이 to는 전치사고. 우리가 불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 어디에? 중요한 숨겨진 가정에. 됐어요? 즉 쉽게 말하면 중요한 숨겨진 가정이라는 건 2, 3, 4, 5번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안 보는 게 있다면 됐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갖고 알고 보니까 얘가 정답인데 이렇게 뭔가 중요한 부분을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대절 이하로 이끈다는 거야. 그 선택들이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도록 그렇게 선택된 것들이겠죠. 분명하도록 만들어진 선택이니까 그 선택들이 exhaust 고갈시킵니다. The sensible alternatives. sensible은 합리적인이다 얘들아. 오케이? sensitive랑 헷갈리지 마라. sensitive. 얘는 이제 민감한이죠. sensible은 reasonable이랑 같은 뜻이야. reasonable. 자, 이거 헷갈리지 말고 혼동하니까. 자,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고갈시키도록 잘못 이끈답니다. 됐어요? 쉽게 말할게요. 1번을 내가 답을 골랐어. 내가 성급하게 답을 고른 거야. 아, 나머지 무조건 틀려. 이게 맞아. 그럼 이거 자체가 뭐야? 2, 3, 4, 5번을 제대로 안 봤다는 거야. 그럼 안 보면 어떻게 된다? 제대로 안 보면은 다른 게 더 맞는 답인데 그 맞는 답이라는 거를 못 보게 한다고요. 됐죠?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뭐다? 일반적 선택 오류라는 겁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글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 전체를 다시 보자면 맨 처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합리적인 대안을 고갈시키는 잘못된 선택의 오류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양자택일과 일반적 선택 오류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았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31번. 자, 빈칸 추론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빈칸 추론 문제는요, 시험 문제에 변형을 할 때 제일 만만하게 변형할 수 있는 건 대입 항류입니다. 대입 항류. 빈칸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 자체가요, 애초에 뭐 설명문이든 논설문이든 관계없이 명백한 주제문을 빈칸을 뚫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입학으로 바꿨을 때 가장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원래 기존의 31번부터 이제 34번 정도까지 그 이제 빈칸 문제가 나올 때는요,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주제부터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Avoid the pitfalls of scientism이라고 나와 있어요. 과학 만능주의의 함정을 피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즉, 이 글에서의 요지는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뭔가 과학이 만능이 아니다. 과학 만능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사상은 뭔가 위험하다. 뭐 대충 뭔가 안 좋다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 필자는요. 자, 가봅시다. The role of science. 과학의 역할은 can sometimes be overstated. overstated. 과하게 말하는 거야. 과장하는 겁니다.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하면서 with 명사 ing 나왔으니까 with 분사구문이죠. 얘가 ing 하면서 as advocate. 그러니까 그것의 옹호자들, 즉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되겠죠. 얘네가 과학 만능주의에 slipping into 빠져들면서 과학의 역할이 과장될 수 있다는 거야. 전부 다 과학 짱짱맨 이런다는 거죠. 다음 내용. 사이언티즘은 과학 만능주의는 과학 만능주의는 is a view 어떤 의견 견해인데요. 어떤 견해냐? 대절 나왔습니다. 대은 동격이에요.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The scientific description of reality. 현실에 대한 과학적 서술이 과학적 설명이 is the only truth. 유일한 진실이래요. 그곳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실이라는 견해랍니다. 이게 이제 과학 만능주의래요.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설명한 거죠. 즉 어떤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잖아. 그 과학적인 설명이 바로 곧 진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과학 만능주의라는 거죠. 자, 다음 내용에서 보면. With the advance of science. 자,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there has been a tendency. 어떤 경향이 있어 왔답니다. 그 경향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네모가 고쳐져 있네. 잘못 쳐놨다. 그냥 바로인데. 어쨌든 slip into 아까 위에서 나왔는데요.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있어 왔다라는 거야. 자, 뭐라고 이제 가정하냐? 대절 이하라고 가정을 합니다. Any factual claim, 어느 사실적인 주장이 can be authenticated. 자, 여기서 잠깐 보면은 authenticate라는 게 동사로서 사실임으로 입증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임으로 입증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그 파생된 게 authentic에서 난 거야. authentic. 이 틱에다가 at만 붙인 거거든. authentic. authentic이 뭐야? 그 뭐야 이거? authentic. 에이 뭐야? 사실적. 맞아. 사실적이냐? 사실적인. 여기서 나온 거예요. authentic에서. 사실 이 authentic이라는 단어도요. 원래는 author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author. 이게 뭐야? 작가잖아, 작가. 그렇죠? 이거는 잠깐 재밌는 얘기. author가 작가인데요. 옛날에 그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관이라고 혹시 알아요? 사관? 야 문과들 저기 뭐야 그 국사 아니 병아 이 국사는 문이과 상관없잖아 생각해보니까 그 사관이라고 있는데요. 그 이제 왕이 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사관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하나 재밌었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에 그 태종 때요.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방원이 되게 이제 그 무서운 사람일 거 아니야. 신하들 입장에서 그 왕자의 난 일으키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 한번 그랬대. 얘가 그 이렇게 한번 어디 이렇게 외출을 하는데 같이 이제 신하들이랑 말을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말에서 넘어진 거야. 쪽팔리잖아 왕인데. 근데 이제 사관이 그걸 쓰고 있었어. 어디 외출하다가 말에서 넘어짐. 막 이러면서 쓰고 있었어. 왕이 쪽팔리잖아. 갖고 야 너 그거 쓰지 마. 그래서 이제 사관이 뭐라고 썼냐? 왕인께서 말에서 넘어졌는데 나한테 쓰지 말라고 말하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기록된 게. 그러니까 굉장히 직업 정신이 이제 투철한 분이었거든요. 내가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author라는 것 자체가 되게 오래된 단어예요. 작가는 원래 우리가 writer라고도 쓸 수 있잖아. 이 author는요.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라는 의미도 돼요. 역사 기록가.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역사를 기록하는 거는요. 뭐가 바탕이 돼야 돼요? 사실이 바탕이 돼야 되죠. 사실. 그렇죠? 실제로 이거가 또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게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은요. 심지어 왕조차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왕조차도요. 막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뭐 중국 사신이 와갖고 이렇게 만나거나 이러면 되게 높은 사람들만 갈 수 있잖아. 막 최소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이제 막 최소한 2, 3급 공무원 이상급만 막 참여할 수 있고 그러는데 사관은 그런 짬밥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참여를 못해. 근데 막 참여해. 갖고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써야 되니까 왕이 막 오지 말라 그래. 아니야 나는 네가 하는 일을 써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왕이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왕조차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authority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권위죠, 권위. 됐어요? 단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파생된 게 저렇게 파생된 거예요. author에서 시작돼서요. authority, authentic, authenticate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실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authenticate이니까 이 정도 단어까지는 여러분이 좀 세트로 외워해 주시면 좋겠고 이 두 개는 그냥 authority는 그래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어떤 사실적 주장이 사실임으로 입증될 수 있답니다. 뭐 한다면요? if and only if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 할 때만 이렇게 되겠죠. 그 scientific이라는 단어가 과학적인이라는 용어가 can correctly 정확하게 be ascribed to it. 여기서 ascrib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ascribe가 아마 제가 써놨던 것 같은데 맞지 스펠링? ascribe 목적어 to 명사라고 쓰거든 원래 이제 능동태일 때는. 그래서 목적어를 명사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얘를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다. 얘를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다. 됐어요? 얘를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얘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그것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런 경우에만 어떤 과학적 주장이 사실임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패러프레이징 보시면 돼요. 쉽게 보시고 싶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실적 주장을 해 어떤 사람이. 근데 거기에서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야. 과학적이라는 용어. 예를 들어서 야 저기에서 귀신 나왔대. 과학적이야?
과학적이라는 말이 없어. 아이, 그럼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과학적이라는 용어가 있어야만 그 주장이 진짜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누구야? 과학만능주의자들의 사상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the consequence. 그 결과는요, 이 대절인데요. 대절이 겁나 깁니다. 근데 구문 분석상으로는 사실 뭐 별거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대시가 좀 길게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원래 레이블이 레이블 목적어 as 목적격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요 구조를 잠깐 미리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얘를 나눠서 보면 내가 일부러 얘를 이제 묶어서 동사라고 표시해놨거든. 너네 편의를 위해서. 원래 정확하게 따지면 become이 동사고, 그 다음에 이제 labeled, labelled가 원래는 보어겠지 당연히. 보어인데 얘가 뭐야? PP잖아, PP. 그러니까 동사를 분사로 바꾼 거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label이라는 게 label 목적어 as 명사 이렇게 써요. 그럼 얘가 이제 목적격 보어야. 됐어? 이렇게 생겨 먹은 건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수동태로 바꾸면 얘 날라가고 얘 PP 될 거 아니야. 그리고 as 명사 남겠죠. 그래서 labeled as 명사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 labeled 앞에는 이제 뭐 비동사가 올 테고요. 이렇게 오겠죠. 수동태로 바꾸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동사형을 쓴 게 아니잖아. 보어로 쓰기 위해 PP형으로 쓴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 날라간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labeled as 명사가 된 거고, 이 as 명사는 요 놈의 보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다 찻대고 푸대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이 해석만 잘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labeled라는 이 형태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어요. And therefore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어 두 번째가 나와 있거든. of a letter account. 이게 of 플러스 account인데, 이게 이제 전치사 of에다가 추상명사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형용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of에다가 importance를 써요. importance. 이러면은 importance는 추상명사, of는 전치사 of죠. 그래서 얘가 합쳐지면은 형용사가 돼서 그냥 important랑 같은 뜻이 됩니다. 됐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of little account인데, 여기에서의 account라는 거는 중요성이라는 뜻이거든. 중요성. 그러면은 얘는 little이니까 거의 없는 거잖아. 부정적인 의미로. 그럼 거의 없는 중요성이니까 거의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hardly important랑 같은 뜻이라는 거야. 되니?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다. 자, 나머지는 별거 없으니까 해석하면서 가볼게. 다시 봐봐. 자, 결과는요, 비과학적인 그런 접근. 아, 요게 있었네요. 미안하다. 이건 아래 써져 있긴 한데요, approach에 대한 거거든. approach는 동사로 쓰일 때는 to 안 쓴다. 오케이? 뭐뭐에 접근하다 할 때. 여기 써놨어요, 아래. approach가 동사로 쓰일 때는 to를 안 써. 타동사야, 타동사. 그냥 approach you, 너에게 접근하다야. 근데 approach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거든, 지금처럼. 이럴 때는 뭐뭐로의 접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때는 to를 붙여줘야 돼. 됐어? 이런 거 주의하라고요. 다시,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들이, 근데 여기서 그 현실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 현실은요, can include 뭘 포함할 수 있냐면 all the art, religion and personal. 그냥 하나씩 할게요. 예술, 종교, 그리고 어떤 개인적, 감정적인, 그리고 뭔가 value-laden ways of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세상을 접하는 그런 가치, 뭐 판단, 뭐 이런 방식들, 뭐 이런 거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이 may become labeled, 분류될 수도 있답니다. 뭐로? merely subjective로요. 이 subjective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휘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어휘적으로. 왜냐면은 잘 봐. 이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어? 과학적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거 사실 아니야, 뻥이잖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쉽게 말하면 superstition, 미신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myth 이런 거, 근거 없는 믿음 같은 걸 안 받아들이겠죠. 과학 만능주의자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런 비과학적인 접근이 주관적인 것일 뿐이다. 왜냐면 증거를 대라. 과학적 증거를 대라. 증거 없어?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네 생각이잖아라는 것 자체가 뭐야?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젝티브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것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and therefore 따라서 어떻게 된다? 거의 중요하지 않게 취급할 수도 있다는 거야. In terms of 어떤 면에서요? Describing the way the world is. 세상이 뭔가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그런 막 정보고 막 이런 거 안 믿는 거잖아. 그렇지? 야, 이 점이 맞다라는 증거 있어? 과학적 증거 대봐. 없어? 네 생각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이거 뭐 쓸데없는 거잖아. 왜 쓸데없는데 나 돈 써?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해됐죠? 자, 다음 내용 보자. 주제문인데요. The philosophy of science. 자, 과학 철학은 seeks 한답니다. seek은 이제 추구하다죠? seek 투부정사 나오면은 try to랑 비슷해요. 뭐 말이고 노력하다 해석해도 됩니다. avoid crude scientism. 자, 그래서 그런 투박한 별주단으로 나와 있어요. 투박한 과학 만능주의를 피하는 걸 추구한답니다. 그러니까 과학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과학 만능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학이 원래 추구하는 바, 그냥 그 어떤 과학을 세운 진정으로 이제 과학을 정말 이제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학 철학은요, 그런 투박한 과학 만능주의를 피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get a balanced view,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균형 잡힌 건 뭐야? 그래, 뭐 네 말도 맞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자, 뭐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입니까? What the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법이 can and cannot achieve, 얻거나 얻을 수 없는 것.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말 거는 말고 너무 그렇게 과학적 이런 걸로 밀어붙이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필자가 하고 싶은 요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되니? 주제라기보다는 사실은요, 요지에 가까워요. 요지. 좀 수정을 할게요. 주제보단 요지에 가까워. 필자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거에 좀 더 가깝잖아.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흐름상어색 어법 글의 순서 나와 있는데, 원래 빈칸이 어디 있었는지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문장 빈칸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투부정사 이하 부분은. 뭐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흐름상 어색이나 어법 글의 순서 이 정도가 제일 출제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포인트 잡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딱 10시네요. 고생들 하셨고요. 헐, 이걸 안 줬네. 얘들한테. 아까 말했다시피 뭐 테스트 혹시 못 보거나 아니면은 그 단어 테스트 페널티 뭐 이런 거 잘 안 된 거 있으면은 다 하고 난 다음에 가시면 되고, 숙제 또 보내드릴 테니까 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